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나입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신 분은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이세나 아나운서. 이 몇 개입니까? 아니, 2개죠. 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고요. 아하. 바로 반려견들의 대통령이신데요.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이용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식구를 하나 데려오셨군요. 네, 저희 파트너입니다. 네, 이름이 뭡니까? 아, 이건 우리고요. 셰틀랜드 십독견쟁이라고요. 네. 아, 우리. 네. 우리 자태만 봐도 범상치가 않아요. 보통 네. 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제주 몇 가지 좀 뽐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잠깐 몇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네. 네. 우리 인사해야지. 차렷. 차렷. 기다려. 바로. 자, 손. 아니, 앉아. 손. 왼손. 어머. 손. 자, 엎드려. 쉬어. 빵. 기다려. 아, 네. 이야. 앉아. 아, 또 앉아. 영리하네요. 기다려. 예, 네. 상당히 영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는 편하게 앉아서 나눠볼까요? 네. 이리 앉으시죠. 네. 마. 카리스마 넘치는 문제견 해결사로 애견인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준 이용종 교수.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한 교육법을 전파하는가 하면 유기견 입양 프로젝트, 반려견 운동장 만들기 등 남다른 반려견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 이용종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우리 이용종 교수를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너무 짖어요. 사람을 물어요. 대소변을 못 가려요. 네. 그다음에 온 집안에 난장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개들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뭐 신발을 깨물어 버리게 한다. 그런 것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예, 보통 이제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조언 역할을 해주고 또 그 개들을 케어할 수 있게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개들이 노는 방법에 대한 것을 몰라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법을 가르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교수께서 TV에서 보면은 그 동물 행동 교정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비밀, 어떻게 쌓은 노하우 같은 건데 네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분들께서 그런 게 일반에 공개되는 걸 좀 꺼려하시지는 않는지. 시대가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네. 네. 그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강아지 훈련 교육법을 배울 때는 정말 어깨너머로 배웠고 못한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네. 모아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들은 이제 기술도 그만치 발전이 됐고 좋은 기술을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어 내뱉어서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네.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프로를 보시면서 동물 행동 교정 네네. 이 말에 대한 흥미를 느낄 텐데 네네. 이 동물 행동을 교정한다. 이것은 특별한 훈련소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에서도 가능할까요, 그게?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교육센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간단한 예절이라든지 그 행동 습성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그 반려동물 기르는 견주님께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네.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개를 교육받기 이전에 주인이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무슨 개 주인이 필요하군요. 교육을 받을 필요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훈련시키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 갖고 있었던 지금 강아지들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 거의 다 과잉보호거든요. 네. 오냐 하고 이뻐할 줄 알지 잘못된 행동했을 때 야단을 치거나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네. 네, 그런 거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는 단잠을 자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도 낮잠 시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수면 교육도 따로 시키나요? 네, 보통 이제 반려견들은 일상생활이요.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되면 거의 다 잠을 자요. 예를 들어서 막 불안감이 있다. 네. 여기서 환경이 낯설다. 그럼 예민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써 도망가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동을 하지만 주인이 또 옆에 있고 이 자리가 또 편안한 자세이다 보니까 얘를 정말 편안하게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개 키우는 분들이 개가 너무 오래 자니까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잠을 자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개들의 하루 일과는요. 먹고 네. 잠자고 탐색하고 네. 이 호기심 갖고 있는데 거의 하루 일과 거의 한 70% 이상을 잠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편한가 봐요. 약간 네네. 방송 체질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탤런트 체질이 있군요. 네. 아니 그런데 우리 교수께서 동물 매개 치료센터도 운영하고 네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동물 매개 치료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심리적, 신체적 많은 호소를 하잖아요. 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앓고 있는 사람, 뭐 우울증이라든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사람을 대인 깊이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오는 것이 사람과의 대화 근절이거든요. 그러면 대화 근절이 시작이 되면은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럼 특정인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반려동물이 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반응이 들어주거든요.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동물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다쳤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한 곳에서 특정인 공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빌려주는 것이 이 동물을 연결한 매개치료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동물 매개 치료가 필요합니까? 네, 보통 이제 여기 저희들이 동물 매개치료 영역은 워낙 방대합니다. 이게 청소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까지 보통 청소년 보통 저희들이 제일 동물 매개 활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청소년 게임 중독, 왕따, 그다음에 이제 폭력적인 언어 사용 많이 하는 어린이들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중년의 어르신들, 우울증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다음에 주부우울증에는 아주 직격이고요. 아, 적방이군요. 그래, 외톨이 증후군이라든지 그 대인기피증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튜디오에 딱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화기애애지고 맞아요. 그런 효과가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웅종 교수님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일상생활과 반려견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상을 궁금해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죠. 반려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반려견들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이용종 교수가 문을 연 강아지 테마파크. 세계 각국 70여 종의 다양한 견종을 선보이며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어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뿌잉이 뿌잉뿌잉뿌잉. 예. 뿌잉이 살짝 해서 쓰다듬어 줄게. 살짝 냄새 맞추고 살짝 쓰다듬어 보고 살짝. 내가 쫓아가서 걔를 잡으려고 하면 걔는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물 수도 있어. 예민해져. 그래서 걔들 만질 때는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또 생명 존중이거든요. 개를 만지는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들 많거든요. 이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것도 배우기도 하고 개들이 갖고 있는 특징, 견종의 특성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체험의 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를 처음 만질 때 확 만지면 안 된다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낯설고 두려워했던 이들도 함께 어울리며 교감을 통해 두려움을 조금씩 털어내고 서서히 친구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어울려서 놀게 되면은 사람도 마음의 문을 가볍게 열 수가 있고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잘 따라다니는 거 어때요? 그냥 옆에 따라다니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웃을 수가 있잖아요. 한결 가까워진 강아지와 아이들. 이제 아이들의 기억 속에도 강아지가 더 이상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겠죠?
자기가 보고 느꼈던 그 견종들을 보고 자기가 본 개를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해서 이제 그리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작은 개를 원하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 박아서 이 문신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에다가.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가진 대형견의 훈련 모습을 이곳에서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힘을 좀 느껴보세요. 개들의 역할을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찰견, 경비견 훈련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훈련, 거친 훈련을 할 때는 네네.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저 교육을 시킬 때는 개들에 대한 행동 습성이라든지 개들이 저 동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개들이 다음 동작이 무엇인가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 테마파크를 둘러보던 이용종 교수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었는데요. 반려견과 인간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시설물입니다.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야? 제가 냈어요. 이 아이디어를? 네네. 직접? 요게 또 좋네. 이거 개들이 막 갉아버리는데. 장난감 시설과 편의 시설과 이런 걸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것도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디자인을 해서 반려동물을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 시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디자인 공간 연출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그걸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놀이터에 불과하지만 언젠간 세상 속에서 사람과 반려견이 제약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이용종 교수는 믿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훈련소로 돌아와서도 하루 동안 훈련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회의만큼은 빼놓지 않습니다. 훈련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체크해 주는 것이 이제 건강이죠, 건강. 개들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지. 통제도 못하는 상태에서 명령 내리려면 개들이 말을 들어? 안 듣잖아. 통제하는 거를 미리 시켜주는 것이 좋고. 그렇자면 개들 이제 교육했을 때 이제 견주님들이 원하는 뭐 그런 훈련 교육의 방향이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작은 동작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관찰하고 파악해 특성에 맞춰 훈련하는 이용종 교수. 놔! 저만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개들의 눈입니다, 눈. 눈의 동작을 빨리 읽어내게 되면은 개들이 다음 예비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빨리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지켜! 그러나 이런 노하우를 얻기까지 그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개들한테 정말 많이 물립니다. 한번 물리게 되면 또 상처도 또 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은 이제 개들의 하나하나 동작, 움직임, 그다음 표정 하나까지 관찰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읽어내 주면서 그 타이밍을 맞추도록 이제 교육을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반려동물과 동물복지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꿈이라는 이용종 교수.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동률 교수께서도 집에 네. 반려견이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영상에 훈련된 개들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네네. 훈련법을 조금 체험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네.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우리 앞으로 뛰어. 옳지, 뛰어. 옳지, 와, 우리 뛰어. 올라. 옳지, 와, 뛰어. 올라. 자, 옆에 올라. 자, 기다려. 자, 앉아. 보통 이제 훈련 교육을 시킬 때는 네. 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이 개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시면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을 수 있고 네.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서 응용해서 훈련하는 것거든요. 오늘은 뭘 준비하신 예, 건가요? 오늘은 이제 개가 좋아하는 간식. 네. 자, 소음기는 이제-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제 강아지들은 염분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염분이 없어야 되고요. 네. 또 앉아,
보통 개들이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마치 주인 말을 빨리 알아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식을 이용해서 엎드려. 옳지. 저 앉아. 차렷. 바로.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자, 왼손. 그냥 바꾸자 하는 앉아. 바꾸자 하는 손한테 손을 갖다 대주면 이제 손 이렇게도 이제 시켜 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집중력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집중이 좋다. 이리 와. 와. 우리야. 돌아. 앉아. 또 와. 돌아. 네. 앉아.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군요. 엎드려. 좋아. 앉아. 옳지. 하이파이. 옳지. 하이파이. 자, 앉아. 앉아. 엎드려. 자, 쉬어. 빵. 불러. 옳지. 엎드려. 자, 불러. 옳지. 불러. 옳지. 이리 와. 옆에 앉아. 아니 지금 훈련시키는 도중에 이렇게 엄지를 올리시는 것도 하셨고 이렇게 주먹 주시는 것도 하셨거든요. 자, 엄지는 이제 개들 교육을 시킬 때는 수화를 합니다. 수화를 같이 해요. 네. 앉아는 위로, 엎드려, 기다려는 손바닥,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지져. 이렇게 수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개들한테. 그래서 말과 손짓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하지 않고도 그렇군요. 네. 오. 아 귀여워라. 이렇게 집에서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강아지랑 같이 놀아주면서 네. 재미나게 교육을 시켜야지만 걔도 신이 나서 하거든요. 네. 훈련시킨다고 해가지고 걔 잡아놓고 앉아! 엎드려! 이렇게 주로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압을 지르게 되면 걔는 그 명령어에 상당히 날카로워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단어,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는 걸 선택해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아니 그리고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굉장히 사납게 짖는 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훈련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보통 개들이 짖는 것은 의사 표현이거든요. 네.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누군가 왔을 때는 짖어서 개들은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주인이 하지 마! 하면 멈춰 서야 되는데 주인이 하지 말라 하더라도 끝까지 짖죠. 이것도 또 잘못된 문제 행동입니다. 그래서 짖는 거는 오히려 짖는 교육을 시켜주면 효과적입니다. 짖어 했을 때 명령을 내려서 개가 짖게끔 해주는 걸 확실하게 시켜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만 짖지 마. 그러면 짖지 않는 걸 빨리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따라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개들은 언제 많이 짖어요?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사람 들어왔을 때 또는 집에서 간식 먹을 때. 네. 자, 간식 먹을까? 짖어. 옳지, 짖어. 좋아, 짖어. 옳지, 짖어. 짖어. 그만. 오 목청이 이렇게 기다려. 컸네요. 그러면 짖어 했을 때는 개들이 짖지만 짖지 마. 그만. 하면 딱 멈춰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짖지 마라는 명령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마 해도 개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짖지 마 이걸 정확하게 시켜주게 되면은 짖지 마 했을 때는 걔는 포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이렇게 훈련 비법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할까요? 앉으시죠. 네. 네, 또 교수께서 애견 관련해서 몇 네네. 가지 캠페인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애견 운동장 만들기, 반려견 운동장 만들기던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반려견 운동장 만들기라는 것은 이제 반려동물 늘어나는 숫자만큼의 마음껏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 공원 가서도 이 개를 막 끌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또 반려동물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과의 마찰들이 또 많아집니다. 네. 그것보다도 반려동물 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여러모로 개들에게 이로운 장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특히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사회성이 저절로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 교류의 장이 되거든요. 인간하고 똑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그 운동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다음에 개들이 관련된 에티켓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우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또 운동장이고요. 실질적으로 반려견 운동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원 관리 측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서 그걸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동물 등록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역에 어떤 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반려동물 운동장이 만들어짐으로써
동물 등록된 개에 한정돼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많은 분들 동물 등록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지역의 어떠한 행사나 그다음에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예절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켰을 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펼치고 계신 캠페인 중 하나가 유기견 희망 프로젝트라고 있더라고요. 유기견을 입양하자 이런 내용이던데 언제부터 이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제가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시작을 한 것은 97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유기견 운동장 만들어 주세요라는 캠페인과 같이 더불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개들이 버려지는 개들이 모든 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새로운 주인 만나게 되면 하나의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힐링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유기견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주세요. 유기동물 사지 말고 입양을 해 주세요. 현재 반려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네. 이와 걸맞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 구제를 해주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유기견에게 희망을 주세요라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반려견을 진행합니다. 받아들일 때는 좋아서 받아들이는데 유기견 네네.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현상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 인간에 대한 충동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것은 반려동물 기르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 사랑스럽고 이쁜 것 하고요. 직접 내가 길렀을 때 오는 네. 그 반려동물 선택을 해서 길러지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시간 되면 먹이도 주셔야 되고 대소변 청소도 해줘야 되고 네.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현실이 녹록지 않군요. 그렇죠. 네. 또 산책이나 이런 거를 또 충분하게 또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길러지면서 교감하는 것은 많이 차이점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떠한 스타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충동 구매해서 길러지는 케이스가 환상을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이른바 리서치를 하고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반려동물을 선택해서 기르기 전에는 그런 교육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케어하는지 이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것이 잘 만들어진다고 보면 나중에 정말 기르실 분도 책임하에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네, 지금부터는 이용종 교수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녹화 전에 이제 그래프를 좀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상승곡선이세요.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제가 10대에서 20대에서는 거의 좋았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뭐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정말 어려운 어떻게 앞날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었고요. 네. 그 20대 넘어가면서 제가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조련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의 꿈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 오는 타이밍에서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말 2002년도에 기점으로 해서 애견 봄이 상당히 일어났죠. 그때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방송 출연하고 반려 문화 행사 이제 최근 들어서 애견 축제가 아닌 반려 문화 행사라는 명칭도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마치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와. 지금 뭐 개하고 평생을 살고 오셨는데 네네. 개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국면도 일으키고 개띠인가요 그럼? 네, 개띠입니다. 우와, 이런 필연이. 네. 그러니까 개띠라서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좋아해서 개띠가 된 건가요? 저 태어났을 때는 제가 개띠인지는 몰랐겠죠. 그 개는 천성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 제 주변에는 항상 강아지들이 많았거든요. 성장 자체를 강아지하고 거의 자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20대 때부터 이제 반려견 행동 전문가로서 꿈을 굳혔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지금이야 이제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료들이 많겠지만 처음 이 분야에 입문하셨을 때는 자료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이 개 훈련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이것을 당시만 하더라도
훈련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뭐 이거를 남자라면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예,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사실 꿈은 동물 조련사가 될 거란 생각은 못 했어요. 네. 소, 돼지, 닭. 농장을 경영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것을 네. 늘 꿈꿨었는데 네.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소돼지다 그냥 목장을 차리기란 저에게는 그야말로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운명적으로 만난 것이 또 강아지를 만납니다. 강아지를 만나면서 강아지 번식 사업을 해볼까? 그 당시에는 제가 훈련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네. 그게 종견장하고 번식장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개 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군대가 제가 해병대를 갔습니다. 네. 제가 해병대 병으로 지원을 해서 섬으로 발령받았는데 네. 그곳에 군견이 있더라고요. 군견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와 그냥 필요하군요. 이거다. 와 예. 네. 예, 그 선배님이 그 군견을 가지고서 앉아 엎드려 기다려 차려 이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걔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거는 내 일이야. 네. 그 당시 그거 이제 완전히 저에게는 하나의 동물 조련사의 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 내 운명이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대 말년에 네. 우체국에 가서 팔도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네. 전국에 애견 훈련소가 8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대하자마자 나 훈련할 거야. 하고서 이제 훈련사 길을 선택한 거죠. 네. 네, 인생 그래프에 이어서 우리 교수께서 직접 가져오신 추억의 물건과 사진들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앞에 진열이 돼 있어요. 네. 우선 제가 사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와, 젊으셨을 때 사진 같은데 아니 앞에 이 국민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굉장히 눈에 있네요. 엄청 이것은 상근이라고요. 네. 그렇죠? 국민견으로 통했죠. 네. 온 국민들이 다 알아봐줬고요. 예. 이 상근이가 저에게 남달랐던 거는 우리나라 반려 문화라는 인식을 바꿔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마치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개이고, 그다음에 이 상근이를 통해서 많은 반려인들이 전국에서도 이제 많이 인식에 대한 변환점을 많이 가졌던 개죠. 아니 네. 그런데 상근이를 직접 네네. 이제 훈련도 시키고 함께 지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생활을 했죠. 언제부터 몇 년 동안 함께 하신 건가요? 이 상근이도 원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네. 주인이 네.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한테 이제 교육 의뢰를 했었죠. 교육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훈련을 시켜줬었는데 네. 우리 이쪽 사는 이쪽 지역이 네. 아파트 개발 붐이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근이가 워낙 큰 개이다 보니까 네. 그 단독주택에 사시던 분이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에서 케어할 수가 없어서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2년이 돼서 이것도 처음 시작은 네. 어린이집 뭐 이런데 저희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게죠. 알려줬군요. 네네. 네. 그럼 앞에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앞에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발자국인가요? 상근이 발바닥이죠. 발자국? 네. 지금 화면에 카메라는, 보이게 네. 좀 들어요. 오. 이거는 상근이가 살아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상근이가 지방세포종에서 암으로 네. 암으로 이제 저기 됐을 때 네.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발도장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걸 추억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도장을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근아 영원히 널 잊지 않을게 해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저 이렇게 네. 만들었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들어서 좀 보여주시죠. 들어서. 네. 돌멩이 같은데요? 네, 이건 상근이 뼈로 만든 스톤입니다. 뼈로 만든 스톤이고요. 이게 네. 돌로 해가지고 이제 부식되지 않게 일부러 해서 이렇게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 상근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만지면 이렇게 좀 온기나 이런 감정이 옵니까? 이건 정말 이 돌 만지는 느낌 똑같습니다. 네. 네, 똑같고요. 또 상근이 또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 네. 가족이었죠. 네. 거의 같이 있다시피
하는 계획이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수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 국민견인데 네네. 상근이 2세, 3세도 현재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네, 상근이 2세로서 또 유명한 것이 또 지상열 씨 아시죠? 네. 완전 반려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상돈이라는 개를 또 기르고 계십니다. 상돈이라는 개를 가지고. 이세군요. 네네, 이거 직자죠. 예, 그리고 저희도 한 마리 이제 데리고 있고요. 아직 3세는 없고요. 네네. 네. 아니 이렇게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직접 집에 소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보시면 좀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네. 요 사리같이 이게 구슬이 있잖아요. 네. 자, 요것도 이제 상근이 뼈로 만든 겁니다. 뼈가루를 만들었고요. 이 조형물은 이제 상근이 사진을 보고서 이제 직접 네. 이거 만드신 분이 이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이 가진 기술이 이런 것이 있고 상근이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 정말 행복한 개군요. 네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께도 이 상근이가 굉장히 특별한 또 반려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부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방송 활동을 제가 강아지 버릇 고치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훈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시점에서 네. 상근이가 이제 국민견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국민견으로 태어나면서 이제 반려 문화와 훈련의 중요성 이런 것들 우리 저 한국에 이제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근이와 저는 그 당시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였었죠. 네. 일단 가족을 떠나 보낸 거니까요. 당시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네. 지금 또 상근이의 조형물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에서 애정이 가득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네네.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함께 네.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죠. 네. 이용종 소장님은 이제 여기서는 저희한테 대표님이에요. 학교에서는 교수님이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모습하고 회사에서의 모습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학교에서는 일단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명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여기서 훈련에 대한 건 더 많이 배우고, 이제 간간히 이제 시간 짬을 내셔서 세미나도 해주시고, 그래서 배우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아요.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이 아니라 이제 교수님하고 학생지간이 아니어도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친구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오빠 같고 아빠 같은 따뜻한 분이세요. 지나가다가 이제 상담 받으러 왔는데 정말 공격성이 있어서 온 아이인데 대표님 딱 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뭐 팀장님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왕왕거리면서 짖고 공격태세를 보이는데 대표님 지나가실 때는 꼬리 내리고 뒤에 숨어 있다든지 짖지도 않고 쳐다본다든지 가서 냄새만 맡는다든지 이게 그래서 아 걔도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일단은 훈련소 측에 있었을 때 바라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훈련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뭐 도구쇼라든지 뭐 시험 같은 것도 주말에 있어서 못 보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같은 거 시간 내셔서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아닌 이거는 이제 교수님의 제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처럼 항상 학생들도 위해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아, 영상 보는 내내 교수께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네. 지금 제자이자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네, 이제 학교에 이제 제자로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 네. 이제 저희 훈련소에 훈련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 이 교수께서 개는 내 인생이 뭐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 그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궁금하네요. 저희 삶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반려견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마치 소중하다고 봅니다. 삶의 전부이자 철학입니다. Dog is my everything이군요. 네. 네, 야. 아니 근데 애견 인구가 또 늘다 보니까 이렇게 직업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애견 행동 교정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보통 저 행동교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네. 보통 경쟁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지역마다
많은 훈련사를 꿈꾸는 사람이 있고 행동교정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내가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그 이상의 노력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많은 개를 많이 만져봐야 됩니다. 보통 훈련이나 처음 교육을 받을 때 훈련 소질 좋은 거, 말 잘 듣는 거 이런 개들을 선호하고 그런 개들만 가지고서 교육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발전 못합니다. 제일 남들 하기 싫은 거 골라서 하세요. 특히 이제 사나운 거, 예민한 거 이런 개들을 많이 만져보면 정말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네. 아, 이 교수가 생각하는 개하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는 사람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설령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치 가족이라고 해서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하고 걔들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까지 서로의 교감, 소통 이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지만 서로 간에 그 느끼는 감정을 누리지 않나 봐집니다. 네, 그러니까 개와 인간과의 관계나 사람과 인간관계나 크게 차이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웅정 교수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제 동물 조련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그리고 반려견을 키울 때 아주 유익한 팁 이런 것들을 진짜 한꺼번에 알게 돼서 참 소중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귀에 이런 거 꽂고 이렇게 직접.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 출신이라는 것도 혹시 알아요? 나도 나중에 전도연 씨 같은 유명한 연기자가 돼서 대종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킬빌에 나온 우마 서문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쵸. 근데 싸움은 아마 제가 잘할 거예요. 제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두 번째 부인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새로운 어떤 뭔가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고 연꽃처럼 은은하지만 좀 계속해서 향기를 바라면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배우가 되고 싶어서